안녕하세요. 어느새 기초편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익히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솔레라미에 대한 1포지션 기본 음정을 짚으실 수 있게 되셨을 거고, 활을 사용하시는 것도 각줄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간혹 이중음 같은 게 나오더라도 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되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초급편부터는 조금 더 곡다운 곡들에 들어가면서 이제 거의 동요 같은 거 하는 우리가 단계는 지나갔고요. 팝송이라든지 클래식이라든지 영화 음악이라든지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정말 연주하는 기분을 한껏 내시면서 연주하실 수 있는 곡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급편의 시작인 이 Try to Remember 이 곡은 일단 옆 페이지에서 예비 연습과 부분 연습이 나와 있는데요. 62번, 63번은 우리가 이 곡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 연습곡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스카보로 페어라는 노래를 배울 때 했던 활쓰기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4분의 3박자에서 2박자 대 1박자의 패턴이 나왔을 때 천천히 내렸다가 활을 빨리 올려주는 그런 활쓰기가 있었습니다. 활의 속도를 변화를 시켜주는 활쓰기요. 그 활쓰기가 63번에 나오는 활쓰기입니다. 네. 그래서 62번과 63번은 아무 음정을 짚으실 필요는 없이 개방현으로 연주를 하시면 되는데, 활쓰는 이제 연습을 좀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랜만에 또 내리는 활 천천히 쓰고 올리는 활 빨리 쓰는 걸 해보려다 보니까 좀 63번에서 다시 한번 좀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좀 따로 그렇게 준비를 해두었고요. 62번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적이 없는 새로운 활쓰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4분의 3박자 패턴에서 볼 수 있는 좀 특이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패턴을 보시면 한 박자짜리 3개가 들어있는 그런 음표들로 시작이 돼 있죠. 그 다음 마디는 3박자짜리 긴 박자가 나와 있고요. 뒤에 박자는 3박자든 2박자든 그건 중요하진 않습니다. 일단 긴 활이 필요한 박자라면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앞에 첫 번째 마디가 중요한 건데요. 한 박자짜리를 3개를 연주를 할 때 활을 반활만 긋는다면, 짧게 긋는다면 이것도 역시 가운데에 위치를 하게 될 테니까 그 다음 활이 좀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오날을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위치가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처럼 특히 뒤에가 3박자가 나왔을 경우에 앞에 그 활들을 그렇다고 다 오날을 빨리빨리 사용을 해주면 3박자랑 너무 속도의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63번 정도의 2박자 대 1박자 정도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좀 커버를 할 수가 있겠는데, 62번처럼 1박자랑 3박자의 그런 갭이 좀 많이 생기면 음량의 차이도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이 활을 겹치게 쓰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쓰는지 이제 이 활을 통해서 잠깐 보시자면, 처음에 활을 밑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첫 활은 반활보다 좀 더 많이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중간 음은 좀 활을 짧게, 그 다음 나머지 활에서 나머지 그 끝에까지를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활이 약간 지그재그 형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렇게 쓰면은 그 어떤 활도 너무 심한 무리는 안 하면서도 활 끝에 위치를 하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활쓰기입니다. 반대로 올리는 활로 시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리는 활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첫 음은 좀 반활 이상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음에서 활을 좀 아껴주시고,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운데 활에서 아껴주시지 않으시고 과감하게 써주시면 다시 여기서부터 출발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용이 없으니까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좀 짧게 쓰고, 같은 박자인데 짧게 쓴다는 얘기는 약간 활을 천천히 써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 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걸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62번도 그냥 개방현만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활에만 신경을 쓰면 되겠죠. 자, 첫 음을 이렇게 써주고 가운데 음을 좀 짧게 좀 천천히, 나머지 음을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연결해서 해보자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동시에 막 어떤 화를 막 무리해서 확 쓴다는 느낌은 없죠. 네, 이렇게 조금씩 이제 차후에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약간 저축해 주듯이 뭔가를 뭐 아껴주고 이렇게 활을 이렇게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올라가는 활로도 시작을 하라고 돼 있어요. 아래 활 보면은 이렇게 삐뚤게 돼 있죠, 표시가. 올라가는 활도 사용하는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화를 많이 쓰기 위한 이 동작이 이 곡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활쓰기와 63번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천천히 내렸다가 빨리 올리는 활쓰기. 네, 빨리 올릴 때 주의할 점은 뭐였었나요? 빨리 올리는 대신 약간 힘을 빼서 연주를 하면서 앞에 음보다 너무 튀지 않게 좀 만들어주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62번, 63번 이 연습을 본 김에 본 곡에 들어가기 전에 64, 65도 좀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4번에 나오는 첫 마디에 나오는 것이 62번에 해당되는 그 활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음정이 이제 들어가 있죠. 시라솔이라는 음정을 짚는 동시에 활을 겹치게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리는 활로, 우리가 실제 곡에서 올리는 활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리는 활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시를 쓸 때 이렇게 좀 많이 쓰고, 라 좀 아껴주고, 솔에서 마저 써서 뒤에 것을 좀 길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습이고요. 그래서 이 첫 마디를 충분히 좀 반복하셔서, 반복하실 때도 여기서는 가급적 이렇게 끝내신 다음에 다시 올리는 활로 준비하셔서 이렇게 반복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필요한 연습 위주로 이렇게 좀 반복을 충분히 해보실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는 뭔가요? 솔, 도, 3, 3이라고 써져 있고 이렇게 묶어져 있는 형태,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자, 손가락을 짚은 채로 이렇게 옆으로 넘겨주는 그 손가락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조금 어려운 형태에 좀 속해요. 도솔이라면 그냥 도를 평소처럼 편안하게 짚은 상태에서 넘겨주면 되는데 이게 솔도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신경 쓰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솔을 짚으실 때 약간 이 옆구리 부분이 줄에 살짝 닿아 있게 준비를 해주셨다가 도를 할 때 팔꿈치를 안으로 넣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옆구리에 붙어있던 이 줄을 딱 누르는 식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게 연주를 하는 겁니다. 소리를 내보자면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세 번째 마디, 네 번째 마디가 되겠습니다. 시라솔 하는 동안 활 겹치는 거 쓰고 그 다음에 솔을 짚을 때 유에서 짚었다가 도로 넘겨주는 연습입니다. 합쳐서 해보자면 이런 활쓰기가 되겠네요. 네. 손가락과 활쓰기와 이 모든 것이 막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어렵죠, 64번은. 그래서 첫 번째 마디 따로 하고 두 번째 마디 따로 연습해보시고 그런 것이 충분히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65번은 63번과 좀 관계가 있는 활쓰기로 보이죠? 둘 다 오날로 표시가 되어 있고 레 천천히 내렸다가 시 빨리 올려주고 솔 그 다음에 천천히 내렸다가 빨리 올려주고 그 다음 마디에 우리가 이 활을 빨리 올리는 활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되는 활이다 보니까. 자, 세 번째 마디에서는 도가 한 박자지만 많이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의 박자인 라가 짧은 음만 필요한, 짧은 활만 필요한 그런 음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만 볼게요. 그냥 반할만 쓰셔도
이렇게 쓰시는데 문제가 없죠. 네. 그래서 거기서는 굳이 안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실은 안 올려주시는 게 좋다기보다는 안 올려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도를 다 쓰게 되면은 라라는 음을 짧게 연주하고 이렇게 올리기에는 이 활이 너무 모자르게 되고요. 아니면 라가 굉장히 많이 또 빨리 활을 써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반박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는 꼭 활을 도에서 짧게 써주셔서 뭐 반할도 안 될 정도로 더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 오히려 미에다가 좀 더 여유 있게 활을 좀 분배를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그걸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본 곡을 연주를 해보면서 필요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지금 방금 전에 예비 연습과 부분 연습을 통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보셨죠? 거의 놀라울 정도로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네. 시라 솔 도 할 때 주의하셔야 됐던 것과 미, 도, 라, 미 그 부분의 활쓰기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그 활쓰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똑같은 멜로디가 반복이 됩니다. 시, 라, 솔, 도. 뭐 거기에서 똑같은 부분이 나오고요. 16마디까지는 한 번의 반복이고 17마디부터가 조금 멜로디가 바뀌죠. 네, 여기에서도 활이 겹치는 활이 여기서 사용되면 좋고요. 자, 방금 전에 나왔었던 28마디의 도레미 라든지 22마디의 시, 라, 솔 같은 음이 역시나 활을 겹치게 쓰면 좋은 그런 마디입니다. 뭐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 부분이 그 활쓰기라는 걸 좀 표시를 해놓으시는 것도 좋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표시를 이렇게 번개 모양처럼 해놓습니다. 그런 활 표시가 나왔을 때 뭐 레슨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해놓으시고 나머지 바로 방금 전에 나왔었던 시솔 같은 거는 박자를 좀 잘 세셔야 되겠죠. 박자를 이게 몇 박자냐 싶을 때도 좀 나눠서 보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이 솔 반박자로 시작됐고 자, 이렇게 두 박자가 나왔고요. 또 두 박자가 나와 있습니다. 총 합해서 솔이 4박자 반 동안 연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박자가 하나, 둘 여기서 멈춰야 되겠죠. 다음 것도 그대로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에 멈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멜로디는 한번 도돌이표로 여기에서 도돌이표 표시가 되어 있고 앞에 쭉 눈으로 따라가 보시면 9번째 마디가 시작될 때도 도돌이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거기로 돌아가서 쭉 다시 한번 연주하고 맨 마지막에 네, 뒤에는 페르마타 표시가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좀 끝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런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특히 그런 활쓰기 4분의 3박자에서 주로 중요하게 쓰이는 그 활쓰기를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시면서 이 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 활쓰기들이 바이올린을 우리가 익히기 위해서 꼭 배워야 되는 활쓰기들 중에 하나라서
그걸 연습하기 위한 연습곡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점은 바로 42페이지에 밑에 나와 있는 팁이라고 적혀져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떤 설명을 넣었냐면 이렇게 쉼표가 따로 나와 있지 않은 곡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숨을 쉬면서 가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래에 가사가 있는 그런 노래들은 좀 우리가 부를 때도 가사를 중심으로 좀 숨을 쉬고 그렇게 가잖아요. 여기 42번 하단에 있는 악보를 보시면서 한번 제가 연주하는 걸 들어봐 주세요. 네, 숨표 표시를 해놓은 부분에서 살짝씩 좀 쉴 듯 말 듯 약간 끊어서 연주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주를 할 때도 조금 이렇게 같이 숨을 쉴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듣는 사람도 덜 숨이 막히죠. 전체적으로 모든 음이 다 연결이 된다면 이게 굉장히 곡이 긴데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씩 숨을 쉬듯이 이렇게 끊어서 연주를 하시면 더 뭔가 음악적으로도 더 완성도가 있게 그렇게 들리게 됩니다. 자, 이번 곡부터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연주를 보여드릴 때 피아노 반주랑 좀 같이 연주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이 책이 좀 반주 CD나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다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해소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또 여러분께서 그 반주랑 맞추실 수 있게 피아노 반주만도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연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